어젯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과 대치 끝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잇따라 예상 밖의 강력 범죄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적절한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곽선조 연성대 경찰경호보안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젯밤에 또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안감에 떨어야 했는데 이 범인이 결국엔 제압이 됐지만 이 붙잡힌 남성이 무려 8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량의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은 어떤 심리 상태로 읽을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본인 자체가 심리적인 불안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흉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삶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지 본인에 대한 억압을 누군가에게 기회가 되면 표출하겠다 이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또 이 남성이 범행 직전에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또 시민과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자해 위협을 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건 그러면 범행 계획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선은 흉기를 많이 다량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먼저 언제든지 그러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내가 그러한 일을 벌이겠다라고 미리 준비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비슷한 시각에 서울 한강철교에서 지하철 1호선이 비상정차를 했습니다. 한 여성이 물건을 던지면서 소란을 피웠는데 많은 시민들이 또 흉기 난동 오인을 해서 이 신고가 들어간 건데 이렇게 며칠 전에도 9호선에서 흉기 오인 난동 사건이 있었고 시민들이 그만큼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많은 시민들이 외부 활동에 대해서 많은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일반 시민분들이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또 최근 일상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흉악 범죄들이 나타나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떨고 있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자구책 열풍도 불고 있습니다. 호신용품을 구매하는 것은 물론 호신술을 배우는 사람도 늘고 있거든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건데 이것도 자칫 위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격이 방어가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공격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호신용품 관련돼 가지고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호신용품을 내가 소지하고 있고 호신술을 배우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공격을 방어할 거 생각하고 있는데 모든 게 수련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가장 많이 판매된 호신용품이 3단봉과 스프레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좀 사용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까? 3단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대방이 흉기를 들었을 때 사용하는 용품입니다. 그리고 3단봉 같은 경우는 이제 재질도 다 틀리고 길이도 약간씩 좀 틀립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3단봉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건데 3단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끈이 있는 3단봉이 있고 없는 3단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로 휘둘렀을 때 3단봉이 펼쳐지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3단봉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호신용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닿아야지만 됩니다. 얼굴을 향해서 사용을 하셔야지 이 피복을 옷을 입고 있는 옷에다가 있을 경우에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 거리보다는 호신용 스프레이를 가까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경찰 허가 없이 구매했다가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호신용품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 신림동 산책로 살인범 최윤종이 범행 당시 이 금속 너클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호신용품이 이렇게 공격 무기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호신용품은 바르게 사용했을 때는 호신용품이지만 반대로 나쁘게 사용을 하게 되면 흉기가 될 수 있고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호신용품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너클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해외에서는 이게 구입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이게 너클 같은 경우는 그냥 공격 용보다는 어떤 무도를 수련하는 용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구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너클이나 이런 그 호신용품이라고 온라인상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게 호신용품이 아니라 공격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법을 좀 바꿔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호신용품이 아니라 흉기라는 부분들을 좀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일부 호신 용품들이 뭐 기내 반입 금지 물품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떤 대부분 것들이 있습니까? 가스총, 음. 호신용 스프레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내에 가지고 가면 안 되는 물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호신용품을 사용할 때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호신용품을 휘두르다가 상대방이 다치면 오히려 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 법에 이제 정당방위 관련된 부분인 건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내가 방어 차원에서 공격을 하느냐 이 부분인 것입니다. 해외 사례 같은 게 보면 본인과 본인 가족 또 본인 주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도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근데 현재 보면 판례를 보면 네. 정당방위 관련된 부분을 많이 인정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정당방위 관련된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하다는 것이 뭐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한 대를 때렸고 내가 한 대를 때렸다 했을 때 네. 자, 나는 얼굴을 맞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은 예를 들어서 치아가 부러졌다. 그러면 과잉 방어가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내가 맞은 것보다 때렸을 그렇죠. 때 상대방이 더 많이 다치면 그게 네. 과잉이란 네. 거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런 정당방위가 까다롭다, 인정되기 까다롭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야 될까요? 개선을 해야지만이 자 우선은 정당방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 일반인분들이 주변에서 어떠한 소란이 일어나더라도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내가 괜히 도와줬다가 네. 내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없애려면 앞으로 정당방위 관련된 부분을 좀 해석을 확대하고 법령을 조금 바꿔서라도 해야지만이 어떠한 사건이 생겼을 때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내가 최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주춤하는 순간 제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정당방위 네. 관련된 부분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호신용품이 그런데 반드시 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의 경우에는 호신용품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오히려 이 범인에게 이 호신용품을 빼앗겨 버리면 이게 또 자칫 자신에게 사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호신용품 없이는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호신용품을 본인이 구입을 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사용하기 편리한 용품을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없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품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많은 분들이 에코백을 많이 메고 다니시는데 네. 제가 주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되도록이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재질의 가방을 좀 가지고 다니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이나 혹은 필기도구 제가 들고 있는 이런 필기도구도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을 좀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단한 가방으로 좀 나를 방어하자 그렇죠. 이런 말씀인 네. 거죠. 그렇다면 뭐 또 따로 뭐 배울 수 있는 뭐 자세 같은 거는 없습니까? 자세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네. 어떠한 상황, 요즘같이 흉기로 갑자기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 누구도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길거리를 다니실 때 네. 많은 분들이 휴대폰을 보고 다니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휴대폰을 보지 마시고 주변을 좀 보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들을 많이 끼고 다니십니다. 네, 이어폰 요즘 많이 끼잖아요. 끼게 되면 또 주변에 소음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서 주변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길거리를 다니실 때는 휴대폰을 보지 마시고 네. 그다음에 이어폰도 꼭 껴야 된다면 한쪽만 끼시고 한쪽은 주변을 좀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길 다닐 때는 휴대전화를 보지 말고 되도록이면 네. 그리고 이어폰도 한쪽만 착용을 하자. 만약 네. 꼭 착용을 해야 된다면 네, 이런 말씀이셨는데 어제 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박집으로 쓰이던 곳에서 30, 40대 남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건데 이 방 안에서 번개탄이 나온 점으로 미뤄봐서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요? 네, 범죄 혐의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살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은 이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추정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좀 극단적 선택으로부터 뭐 심리적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분들의 대부분 특징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하지 않고 혼자만의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어디에다가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도 않고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울감 등이나 상황이 어렵다면 좀 주위에 뭐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정부 차원에서 뭐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까? 지금 뭐 도움을 주는 전화도 있고요. 또 네. 기관들도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주변에 있는 가족, 또 친구 이런 분들하고의 어떤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자기만의 생각과 본인 혼자만의 생활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어떤 삶에 대한 포기 이런 것들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주변에서 자기가 어려운 거를 자꾸 말을 해서 알려야지만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선조 연성대 경찰경호보안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